안녕하세요. 조스플라이 근영쌤입니다. 승무원 면접, 다대다 면접에서 옆 지원자와 답변이 겹칠까봐 많이 걱정되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접 답변 겹치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법. 둘째, 실제 답변이 겹쳤을 때 내가 합격하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요, 면접이 불안하고 무섭지 않습니다. 면접 전에 꼭 미리 이 영상 보시고 미리 준비해 보세요. 대한항공 1차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 나올까요? 이번 주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 조스플라잇에서는 대한항공에만 100명 이상의 합격생이 나왔고요. 이번에 에어프레미아 하반기 채용에서도 최종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에어프레미아 1차 면접 원데이 클래스 들은 학생들의 70%가 합격을 했었습니다. 대한항공도 많은 합격생 나올 걸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고요. 승무원 채용 최다 합격 노하우를 듬뿍 담아서 2차 면접 대비 인강과 자료집 이벤트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고요.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세요.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 나면요, 바로 저희 블로그에 원데이 클래스 신청하실 수 있고요. 조스 새 언니에게 모의 면접으로 최종 점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시거나 비용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집이나 인강으로 좀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미친 가성비, 미친 퀄리티라고 자부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면접 답변 옆 지원자랑 겹치면 어떻게 해요?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면접을 보러 가시면요, 특히 다대다 면접 당일날 내가 몇 번이 걸릴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입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 번호인데 앞 지원자들이 이미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옆 지원자가 내가 준비해온 답변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때 정말 표정 관리 안 되고, 이번 면접 망했구나.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일단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중에 분명히 합격생은 나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답변을 해도요, 그 중에 누군가는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답변 겹치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키워드를 쪼개서 다르게 표현하기입니다. 이거 진짜 똑똑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만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먼저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핵심은 맥락은 같은데 표현을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임기응변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이 바로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소개, 승무원의 자질, 본인만의 강점, 지원 동기 같은 이런 핵심 질문들이요, 첫 문장이 정말 상투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일단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의 핵심 키워드를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그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여러 방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요, 배려라는 단어를 사전에 쳐보세요. 네이버 사전에 쳐보시면 보살피고 마음을 쓴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이렇게 풀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배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키워드를 저는 보살피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공감이라는 단어,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저는 공감을 잘하는 지원자 누구입니다. 고객의 입장에 공감하는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공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상투적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감정을 헤아린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걸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공감을 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단어를 조금만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더라도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참신하게 들립니다. 고객의 입장에 공감하는 지원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벌써 면접관님들이 지루해요. 전에도 얘기하고 갔고 이 조에도 벌써 몇 명 있고 다음에 입시를 하실 분들도 그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객의 감정 변화를 빠르게 알아채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고객의 감정을 깊게 헤아릴 줄 아는 지원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공감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 지원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맥락은 같되 표현을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리죠. 그러면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안 겹치고 참신하게 들리고 표현도 더 부드러워지면서 귀에 쏙쏙 잘 들려요. 여러분 이 방법 꼭 써보세요. 두 번째로 답변 안 겹치게 하는 법, 바로 나만의 경험 넣기입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예요? 체력이죠. 뭐 스케줄 근무. 단점이요. 그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뭔가 참신한 답변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에는 나만의 경험을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저희 합격생이 했던 답변인데요. 승무원은 입사 후에 뭐가 가장 힘들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옆 지원자들 다 똑같이 체력 얘기할 때 저는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승무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객 응대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스토리를 어떻게 넣었냐면 실제 본인이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봤었을 때 사례를 넣었어요. 제가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고객 응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승무원이 안전 관련해서 승객께 어떤 부탁을 하셨는데 그 승객이 여러 차례 거부하셨고 승무원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승무원이 업무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입사 후에도 역시 이런 점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요. 본인의 경험을 넣으니까 이 답변에 굉장히 진정성이 생기면서 또 이건 나만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랑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승무원이 어떤 점이 힘들까요? 라고 했을 때 유아동반 고객 응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할 때 유아동반 고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유아동반 손님들 옆에 앉아 계신 다른 고객님들도 불편해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양 고객들 사이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승무원은 12시간의 그 장거리 노선에서 특히 이런 부분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경험을 넣어보는 거. 여러분 내가 직접 해본 것도 좋고요. 듣고 보고 느낀 모든 경험을 좀 총동원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스토리를 넣었을 때 이건 정말 나만이 한 경험이기 때문에 옆 지원자들이랑 답변이 안 겹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관님이 듣기에도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됩니다. 정리하면 답변 안 겹치게 미리 준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사전 찾아보면서 표현 다르게 해보기. 두 번째는 나만이 했던 경험을 넣어보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당일날 내가 준비한 답변을 옆에서 했을 때 내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질문 중에요. 답변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참신하게 답변을 하려고 했다가 아예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 상황에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의 답변이 사실 5명이 답변을 하면 다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이럴 때 그 중에서 내가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로 들으면요. 뭐 입사 후에 상사랑 갈등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뭐 어떻게 잘 해결한다고 해야지. 그리고 입사 후에 업무 강도가 좀 셀 텐데 생각보다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잘한다고 해야죠. 입사 후에 적성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죠. 그리고 뭐 로또에 당첨돼도 승무원 할 거예요? 뭐 안 하겠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 뻔히 답이 좀 정해져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여러 지원자들이 비슷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답변으로 붙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태도로 붙으려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원자마다의 표정이나 말투, 태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면접관님은 거기에서도 그 차이를 느끼시거든요. 예를 들면, 서비스가 중요해요? 안전이 중요해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스토리를 풀 텐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나만의 고유한 매력을 이 애티튜드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차이에서 또 합격과 불합격이 나뉠 수 있어요. 이번 에어프레미아 면접 본 저희 조스 중에 한 명이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차 면접에서 질문을 했는데 정말 5명이 다 똑같은 답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조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사람만의 매력과 태도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돋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 지원자랑 답변이 겹칠 때에는요, 답변으로 승부 보기는 좀 힘드니까 더 말투나 표정, 태도, 여기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 캐릭터를 좀 더 신경 써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 지원자랑 답변이 겹쳤다. 목소리라도 내가 더 친절하게 해보자. 표정이라도 더 밝게 해보자. 더 공손하고 더 예의 바르게 한번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같은 답변을 하더라도 붙는 방법은 표정이나 말투, 태도, 분위기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스에서 항상 답변과 애티튜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항공에 합격하는 답변과 애티튜드 저희 인강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답변 안 겹치게 미리 준비하기, 겹쳤을 때 내가 붙는 방법 이 두 가지 미리 좀 생각하셔서요. 2차 면접 갑자기 다음 주 뭐 언제부터 보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된 마인드로 자신 있게 면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답변 하고 싶잖아요. 누구라도. 안 겹치는 답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원자보다 딱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쓰여진 글은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한다. 당연히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고민했고 한 번 더 생각한 답변은요, 들어보면 딱 티가 나요. 네, 면접관님에게 여운을 남기는 답변, 면접관님의 기억에 남는 답변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 이 시기에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결과 발표 나기 전까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과 발표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고 한 번 더 노력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이 시기를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붙는다. 감사합니다.